인생은 늦어도 된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쥐어지내고 통지서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받는 월급 40달러. 그것도 이제 끝이라니. 7 동생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막내는 아직 초등학생이었고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계셨으니까요. 타슈켄트 빈민가, 겨울이면 수돗물도 얼어붙는 그곳에서 저희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제 월급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해고냐고요? 뇌물을 거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되는 나라.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직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구나. 당신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나르 기자입니다. 24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도시 외곽 빈민가에 있었어요. 벽돌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시멘트 블록 몇 개로 대충 쌓아 올린 집이었죠. 겨울이면 틈새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여름엔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저는 7남매 중 맏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기계에 손을 다치셨어요. 그 후로 제대로 된 일을 못하셨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지만 그것만으로는 9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집안 형편은 더 나빠졌어요. 동생들 학비를 내야 했고 아버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세관에서 일하는 먼 친척의 도움으로 공항세관 사무실에 취직했죠. 월급은 40달러. 우즈베키스탄 평균 임금보다도 낮았지만 그래도 정부 기관이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공항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거든요. 1시간 반을 꼬박 달려가서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점심시간은 30분. 그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이 밀리면 저녁 8시, 9시까지 남아 있어야 했죠. 세관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을 검사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세금을 매기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실수투성이었죠. 그럴 때마다 상사한테 혼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1살부터 24살까지. 저는 세관 업무에 능숙해졌고 주변 동료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줬어요. 하지만 월급은 여전히 40달러였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말이죠. 어느 날 출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병수발 들고 그러다 나이 들어서 죽는 걸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비행기일까? 저 안에 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전 한국에서 온 화물이 들어왔습니다. 전자제품이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서류를 확인하고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검사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품목과 실제 물건이 달랐거든요. 제 옆에 있던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통과시켜. 상사는 귓속말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틀렸는데요. 신경 쓰지 마. 이미 처리된 거야. 상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건이구나.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하면 편할 텐데. 하지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규정을 따라야죠. 서류가 틀렸으니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상사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겁니다. 상사는 비웃었습니다. 좋아, 내 맘대로 해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섰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검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오후 화물 주인이 찾아왔어요. 한국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그분은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제 화물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류와 실제 품목이 일치하지 않아서요. 그분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아, 실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정정 서류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뇌물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거였죠. 며칠 정도 걸릴까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정정 서류가 접수되면 이틀 안에 처리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사흘 후 그분이 다시 왔습니다. 정정된 서류를 들고요. 저는 꼼꼼히 확인했고 이번엔 문제가 없었어요. 화물 통관을 승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건넸죠.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명함에는 박성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함은 무역회사 대표였어요.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설마 제가 이분한테 연락할 일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명함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업무 배정이 달라졌어요. 원래 제가 맡던 중요한 화물 검사 업무에서 배제됐죠. 대신 서류 정리 같은 단순 작업만 맡겨졌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피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던 친구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죠. 저는 이유를 알았어요. 상사가 저를 찍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월급이 $30로 줄어 있었어요. $10가 깎인 거죠. 저는 급히 인사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왜 월급이 줄었죠? 업무 평가 결과예요. 실적이 부진하다고 나왔어요. 실적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담당자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제가 업무 태만을 했다는 허위 내용이 가득했어요. 상사가 작성한 평가서였죠. 저는 억울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어요.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불만 있으면 노조에 신청하세요. 노조라니. 우즈베키스탄에서 노조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었죠. 게다가 상사 편을 들어줄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급 $30로 7동생을 어떻게 먹여 살리죠? 쌀값도 안 되는 돈인데. 동생들 학비는 어떻게 내고요? 다음날 출근하니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르 기자, 들어와. 사무실에 들어가니 상사가 책상에 기대 서 있었어요. 표정이 차갑더군요. 너 언제까지 버틸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아무 일 없었어. 왜 굳이 나한테 대들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상사가 코웃음 쳤어요. 내일? 내일이 뭔데? 여긴 우즈베키스탄이야. 규정 따지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죠. 상사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너 이번 달 말로 해고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해고요? 왜요? 업무 부적격. 이유는 충분해. 이건 부당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럼 법원에 가든지. 근데 너 변호사 비용 낼 돈 있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상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하게 굴면 한 달치 월급은 줄게.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든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한 달 후면 저는 실업자가 됩니다. 동생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막내 동생이 달려왔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소풍 간대요. 돈 좀 주세요. 동생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누나가 줄게. 주머니에 남은 돈을 꺼내 동생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죠.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직하게 산 게 죄인가요? 규정을 지킨 게 잘못인가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죠? 해고 통지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구석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그냥 물만 마시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셨죠. 나르 기자, 내 아버지 약값이 모자라. 돈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네, 엄마. 이번 주 안에 보낼게요. 그래, 고맙다. 넌 정말 착한 딸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약값을 어떻게 마련하죠? 제 월급은 이미 동생들 학비로 다 나갔어요. 이번 달 말이면 월급도 끊기는데. 문득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명함이었어요. 박성진. 그 한국 남자분이 준 명함이었죠. 명함을 꺼내 한참 쳐다봤습니다.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때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선뜻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건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죠.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기요. 나르 기자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아,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절하려나 싶었죠. 그런데 박성진 씨가 말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 6시에 공항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제가 위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녁 6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박성진 씨는 이미 와 계셨죠.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앉으세요. 뭐 마실래요? 물이요. 물만요?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결국 커피를 시켰습니다. 박성진 씨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요. 그리고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뇌물을 거절한 일, 상사와의 갈등, 월급 삭감, 그리고 해고 통지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 들으시려고 시간 내신 건 아닐 텐데. 박성진 씨가 냅킨을 건넸어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성진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죠. 나르 기자 씨, 한국에 올 생각 있습니까?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를 할 수 있고 세관 업무도 아는 사람이요. 나르 기자 씨가 딱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못하는데요. 배우면 됩니다. 회사에서 지원해 줄게요.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한화로 150만 원 정도요. 우즈베키스탄 돈으로 치면 1000달러 정도 됩니다. 1000달러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의 25배였어요. 정말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박성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르 기자 씨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뇌물을 받더라고요. 근데 나르 기자 씨는 달랐어요. 규정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박성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라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해고당하고 백수되고 가족들한테 집만 되는 거죠. 차라리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한국, 한국, 한국.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기로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어봤자 미래가 없었으니까요. 박성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한국에 가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비자 준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죠. 가장 힘든 건 가족들한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동생들도 다 모였죠.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 한국에 가려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 왜 거기를 가? 일자리가 생겼어요. 월급도 여기보다 훨씬 많이 준대요. 얼마나 받는데? $1,000요. 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00? 그게 진짜냐? 네, 진짜예요. 그리고 저 이번 달 말에 여기서 해고돼요. 남아있어도 할 일이 없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너무 멀잖아. 언제 볼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매달 돈 보낼게요.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막내 동생이 울기 시작했어요. 누나, 가지 마. 나 혼자 어떡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너 좋은 학교 보내줄게. 응.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결정했으면 가거라. 아빠도 내 나이 때 혼자 다른 도시로 일하러 갔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 고맙습니다, 아빠. 어머니는 끝까지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한 달 동안 비자 준비를 했습니다. 박성진 씨가 모든 걸 도와줬어요. 서류 작성, 면접 준비, 심지어 항공권까지.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출국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플로브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즈베키스탄 전통 볶음밥이죠. 밥 한 숟가락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르기자, 한국 가서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여긴 내 집이야. 네, 엄마. 알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막내 동생은 끝까지 울었죠. 버스가 출발하자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어. 건강해. 가족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앞만 보고 가야 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니 박성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한국 가면 처음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타슈켄트 시내가 보였어요. 24년을 살았던 도시. 이제 떠나는 거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몸이 뜨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았죠. 한국, 저를 받아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추웠어요.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차가운 공기였죠.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성진 씨가 차를 가지고 나와 있었어요. 잘 왔어요. 피곤하죠? 좀요. 회사가 충북 음성에 있어요.
지금 가면 2시간쯤 걸릴 거예요. 차에서 좀 쉬세요. 차에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가로등이 빽빽이 서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차들도 질서정연하게 달렸죠. 신호를 어기는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은 다 이렇게 깨끗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진 씨가 웃었어요. 뭐 대부분은요.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음성에 도착하니 해가 떠 있었습니다. 회사 기숙사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개인 화장실까지. 여기서 지내면 돼요. 월세는 회사에서 내줄 거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한국어 수업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박성진 씨가 나가고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작은 공원이 보였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그대로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작은 무역 사무실이었어요. 직원이 5명쯤 있었고 모두 친절하게 인사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르 기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다들 알아들었어요. 어서 와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고맙습니다. 제 업무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간 무역 서류를 처리하는 거였어요.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컴퓨터로 처리됐어요. 서류도 디지털이었고 결제도 온라인이었죠. 처음엔 헷갈렸지만 동료들이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에 입력하면 돼요. 아, 이렇게요? 네, 맞아요. 잘하시네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도 시작했죠. 선생님은 친절한 5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때요? 어려워요? 조금요. 근데 재미있어요. 그럼 됐어요. 재미있으면 금방 늘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침엔 일하고 저녁엔 한국어 공부하고 밤엔 온라인으로 동영상 보면서 복습했어요. 자기 전엔 가족들한테 전화했죠. 엄마,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밥은 잘 먹니? 네, 여기 음식 맛있어요. 김치라는 게 있는데 처음엔 매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그래, 건강 챙기고. 네, 엄마도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50만 원. 우즈베키스탄 돈으로 1000달러가 넘었어요. 제 손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죠. 저는 그중 80만 원을 가족한테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와 저축으로 나눴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르 기자, 돈 받았다. 고맙다. 내 덕분에 막내 학원 보낼 수 있겠어. 다행이에요, 엄마. 다음 달에도 보낼게요. 네가 효녀야. 정말.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한국에 온 게 잘한 선택이었구나. 이곳에서 저는 가족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삶도 바꿀 수 있었죠. 한국에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업무에도 익숙해지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었죠.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큰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겁니다. 수출 신고서에 품목 코드를 틀리게 입력했죠. 그 바람에 통관이 지연됐어요. 박성진 사장님한테 보고하러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런 실수하면 당장 해고였으니까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사장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사장님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거 좀 곤란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장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나르 기자 씨.
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다음에 안 하는 거죠. 네.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저 안 잘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이 정도 실수로 사람 자르면 우리 회사 직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배우면 돼요.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죠. 저는 왜 우는 걸까요? 안도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고마움 때문일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르기자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네, 좋아요.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동료가 물었죠. 오늘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아니요, 오히려 괜찮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사장님 좋은 분이에요. 실수해도 화 안 내시고 다시 기회 주시거든요.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한국이 어때요? 살만해요? 네, 좋아요. 우즈베키스탄이랑 너무 다르지만요. 뭐가 달라요? 여기는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리고 시스템이 정확하고요. 우즈베키스탄은 뇌물 안 주면 일 처리가 안 되는데 여기는 규정대로 하면 다 되더라고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한국도 옛날엔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부러워요. 우즈베키스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요. 서툴렀지만 매일 한 줄씩 쓰고 있었어요. 오늘 실수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용서해줬어요. 고마워요. 한국 좋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정직하게 살아도 괜찮구나.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는구나.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반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뉴스가 하나 들려왔어요. 타슈켄트 공항 세관에서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제 옛날 상사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기사였어요. 타슈켄트 공항 세관 부서장 어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5년간 총 1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만 달러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직원이 조사받았으며 일부는 증언을 거부했으나 과거 근무했던 한 직원의 보고서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보고서요? 저는 더 읽었어요. 해당 직원은 재직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보고했으나 상사의 압력으로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우즈베키스탄 검찰은 이 직원을 양심적 제보자로 인정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직원이 저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들, 규정 위반 사항을 기록했던 문서들, 그게 증거가 된 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르기자 씨? 저 검찰청 수사관 카리모프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공항 세관 부패 사건 알고 계시죠? 네, 방금 기사 봤어요. 나르기자 씨가 작성한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여러 명을 기소할 수 있었어요. 제가요? 네. 나르기자 씨는 정직한 공무원이었어요. 뇌물을 거절하고 규정을 지키려고 했죠. 그게 기록으로 남았고 지금 그게 증거가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올 계획 있으세요? 정부에서 복직 제안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명예만이라도 회복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나르기자 씨 해고는 부당했어요. 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나르기자 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산 게 잘못이 아니었구나. 제가 옳았던 거구나.
저녁에 박성진 사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연락 왔어요. 제 옛날 상사가 체포됐대요. 진짜요?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증거가 됐대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나르기자 씨는 정직한 사람이니까요. 정직한 사람은 결국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제가 나르기자 씨를 한국으로 데려온 이유도 그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긴요. 나르기자 씨가 열심히 일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그날 밤 가족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나르기자 뉴스 봤니? 네가 일했던 세관 부서장이 잡혔더라. 네, 엄마. 저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내 얘기하더라. 네가 정직해서 해고당했다고. 근데 결국 네가 옳았다고. 그렇대요. 엄마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니야, 네가 고맙지. 네가 올바르게 자라줘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힘들어도 결국 보상받는 날이 온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라는 걸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제법 유창해졌어요. 회사 일도 능숙하게 처리했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박성진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나르기자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사장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나르기자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장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나르기자 씨 좋아해요. 네.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리둥절했어요. 처음 공항에서 나르기자 씨를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답다고요. 사장님. 한국에 온 1년 동안 지켜봤어요. 나르기자 씨는 힘든 일도 불평 없이 해냈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죠.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랑 사귀어 줄 수 있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솔직히 박성진 사장님한테 호감이 있었어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과 직원 관계라서 선을 지켰죠. 저 사장님도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이러면 회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 작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 사장이에요. 누가 뭐래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럼 사귀는 거예요? 네. 와, 정말요? 고마워요, 나르기자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사장님.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했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공원도 산책했죠. 평범한 연애였지만 저한테는 꿈만 같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는 연애할 여유가 없었어요. 일하고 가족 돌보고 그러다 하루가 끝났으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제 삶이 있었어요. 석 달쯤 사귀었을 때 박성진 씨가 물었어요. 나르기자, 우리 결혼할래요? 네. 저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직 1년밖에 안 사귀었는데요. 저는 확신해요. 나르기자가 제 평생 반려자라는 걸요. 하지만 저희는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게 뭐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면 되죠. 박성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나르기자를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장님 사랑해요. 결혼할게요. 진짜요? 고마워요. 박성진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저는 그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뭐? 누구랑? 박성진 씨요. 제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한국 사람이야? 네. 어머니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행복하겠니? 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됐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돼. 고마워요, 엄마. 결혼식은 언제 해? 아직 안 정했어요. 한국에서 할 거예요. 그래, 엄마도 갈게. 꼭 갈게. 네, 엄마. 꼭 오세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결혼식과 우즈베키스탄식 결혼식을 섞기로 했어요. 두 문화를 존중하는 거죠. 박성진 씨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까 싶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요, 나르 기자. 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나르 기자예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네, 잘할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죠? 먼 나라에서 혼자 와서. 괜찮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음성에 있는 작은 한옥 예식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한국 전통 방식으로 하되 우즈베키스탄 음악과 춤도 넣기로 했죠.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셋이 한국에 왔어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모두 울었습니다. 나르 기자. 엄마. 오랜만에 아는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잘 지냈니? 네, 엄마. 정말 잘 지냈어요. 많이 예뻐졌구나. 그래요? 응, 행복해 보여. 가족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박성진 씨 부모님과도 인사시켰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나르 기자, 한국 생활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는 네가 고생할까봐 걱정했어.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정말 좋아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일 시집 가면 넌 한국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우즈베키스탄도 잊지 마. 거기도 내 고향이니까. 안 잊을게요, 엄마. 그래, 우리 딸 잘하고 있어. 다음 날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빨간 저고리에 노란 치마. 처음 입어봤는데 신기했습니다. 박성진 씨도 한복을 입었어요. 파란색 두루마기가 잘 어울렸죠. 전통 혼례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패백도 올리고 절도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대추를 주셨어요. 아들 많이 낳아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우즈베키스탄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가족들이 준비한 깜짝 공연이었죠. 전통 춤을 췄습니다. 하객들이 박수 쳤어요. 저도 따라 춤을 췄어요. 어린 시절 배웠던 춤이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 말씀하셨어요. 통역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저는 오늘 제 딸을 한국에 보냅니다. 박성진 사위님, 제 딸을 나라처럼 지켜주십시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이제 제 딸은 한국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박성진 씨가 대답했어요. 네, 장인어른. 평생 나르 기자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플로브도 있었고 삼겹살도 있었죠.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뭐예요? 우즈베키스탄 볶음밥이에요. 플로브라고 해요. 오, 맛있네요. 두 문화가 어우러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내일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엄마, 잘 가요. 그래, 너도 건강해라. 네.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사랑한다 나르 기자. 저도 사랑해요, 엄마. 가족들이 떠난 후 박성진 씨와 둘이 남았습니다. 나르 기자, 고마워요. 제가요? 왜요? 제 아내가 돼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 후 저는 음성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회사 일도 계속했어요. 이제는 팀장이 됐죠. 후배들도 생겼고 업무도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을 땄습니다.
최고 등급이죠. 박성진 씨가 축하해줬어요. 자기야, 대단해. 6급이면 거의 한국 사람 수준이잖아. 고마워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통번역 일도 할 수 있겠네. 그럴까요? 응, 해봐. 잘할 거야. 저는 통번역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한국어를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차츰 익숙해졌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이었어요.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쳤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이렇게요.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1년쯤 지나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임신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정말요? 네, 6주 정도 됐네요. 집에 와서 박성진 씨한테 말했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진짜? 우리 아기? 응. 박성진 씨가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와,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우즈베키스탄 가족들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오, 축하한다. 몇 개월 됐니? 이제 6주요. 건강 조심해라. 입덧은 어떠니? 아직 괜찮아요. 그래, 몸 잘 챙겨. 네, 엄마. 임신 기간 동안 박성진 씨가 잘 챙겨줬어요. 입덧할 때 등을 쓰다듬어주고 먹고 싶은 거 사다 주고 병원도 같이 갔죠. 자기야, 오늘은 뭐 먹고 싶어? 플로브. 우즈베키스탄 볶음밥? 알았어. 만들어줄게. 자기가요? 응, 나르 기자한테 배웠잖아. 한번 해볼게. 박성진 씨가 만든 플로브는 좀 이상했지만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진짜? 다행이다.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아기 엄마인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수진이라고 지었죠. 우즈베키스탄어로는 구잘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잘, 우리 딸. 아기를 안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 있었다니. 신기했습니다. 나르 기자, 우리 딸 예쁘지? 응, 정말 예뻐. 나르 기자 닮아서 다행이야. 무슨 소리야? 자기 닮았는데? 우리는 웃었습니다. 수진이를 키우며 저는 한국 엄마가 됐어요. 육아 커뮤니티에도 가입했고 다른 엄마들과 친해졌죠. 수진이 엄마 어디 출신이세요? 우즈베키스탄이요. 와,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어 진짜 잘하세요. 감사해요. 오래 공부했어요. 대단해요.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음성 사람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고 마트 주인도 알고 단골 식당도 생겼죠. 수진이 엄마 오늘도 왔어요? 네, 아저씨.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알았어요. 수진이는 잘 크죠? 네, 잘 커요. 다행이다. 엄마 닮아서 예쁘게 클 거예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됐어요. 영주권도 받았고 곧 귀화 신청할 예정이었죠. 회사도 잘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저는 필수 인력이 됐어요. 통번역뿐 아니라 협상까지 담당했죠. 나르 기자 팀장님, 이번 계약 성사됐어요. 후배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죠. 회사가 커지면서 사무실도 넓어졌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죠. 박성진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나르 기자, 네가 없었으면 회사 이렇게 못 컸어. 아니에요. 사장님이 잘하신 거죠. 아니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으니까 회사가 발전한 거야. 어느 날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르 기자 씨, 대사관에서 만나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서울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님이 직접 맞아주셨어요. 나르 기자 씨 반갑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나르기자 씨한테 표창을 주고 싶어 합니다. 표창이요? 네. 해외에서 조국의 명예를 높이고 양국 간 무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나르기자 씨는 정직하게 일했고 그게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좋게 보게 됐죠.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일 행사 때 수여식이 있을 거예요.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행사 날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박성진 씨와 수진이도 같이요. 대사관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나르기자 박. 무대에 올라갔어요. 대사님이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객석에서 박성진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박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자랑스러워. 고마워. 정직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상도 받네. 그러게요. 신기해요.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착하게 살면 복 받는 법이야. 집에 도착해서 표창장을 벽에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상이야. 엄마 대단해요. 고마워, 수진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타슈켄트 빈민가에서 시작한 제 인생. 월급 40달러 받던 세관 직원. 뇌물을 거절해서 해고당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나라에서 상도 받았죠. 이 모든 게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규정을 지키고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정직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에요. 노력하면 보상받는 곳이죠. 저는 한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준 박성진 씨한테도 감사하고 저를 인정해준 회사 사람들한테도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도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동네를 둘러봤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사람들, 따뜻한 인사. 이 모든 게 제 일상이 됐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곳이 제 집이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지금은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한국어도 잘하고 우즈베키스탄어도 조금 해요. 두 문화를 다 아는 아이로 키우고 있죠.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중앙아시아 전체와 무역하는 회사가 됐어요. 저는 부사장이 됐고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가족들도 잘 지내요. 매달 보내는 돈으로 동생들이 대학도 갔고 부모님도 건강하세요. 1년에 한 번씩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가족을 만나죠. 얼마 전에는 동생 하나가 한국으로 유학 왔어요. 누나, 한국 정말 좋네요. 누나 말이 맞았어요. 그치?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 누나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누나.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한테 이야기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월급 40달러 받던 세관 직원이었어요. 뇌물을 거절했다가 해고당했죠. 하지만 정직하게 살았더니 한국이 저를 받아줬어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사세요. 한국은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요.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니까요. 오늘도 저는 회사에 출근합니다. 가족과 아침을 먹고 수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가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한테는 기적 같은 하루하루예요. 한국에 와서 배운 게 있어요. 정직함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 노력하면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행복하다는 것.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정직하게 사세요.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인정받을 거예요. 저처럼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나르 기자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수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엄마,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고향이지. 하늘이 아주 파랗고 여름엔 정말 뜨거운 곳이야. 엄마는 거기가 그리워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립지. 가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더 좋아. 왜요? 수진이가 있잖아. 아빠도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아이를 안고 있으니 문득 생각났습니다. 타슈켄트에서 막내 동생을 안았던 그때가요. 그때도 이렇게 따뜻했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불안했어요. 내일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마다 딸아이를 안고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고 평범한 대화를 나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압니다. 수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쳤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죠.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 공원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매일 산책하던 곳이에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저기 모퉁이에 있는 빵집 아저씨도 알고 매일 조깅하는 할머니도 압니다. 마트 계산대 언니도 제 이름을 알아요. 수진이 엄마, 오늘도 출근해요? 네, 언니. 다녀올게요. 이런 일상이 좋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족 외에는 저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월급 받으러 출근하는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응, 잘 지냈어요? 네.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거래처에서 온 메일도 있었죠. 러시아어로 된 메일을 읽으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세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24살의 나르 기자. 손이 떨리면서도 규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시절이요. 만약 그때 제가 뇌물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타슈켄트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겠죠. 월급 40달러 받으면서 매일 눈치 보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박성진 씨를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한국에 오지도 못했을 테고 수진이도 태어나지 않았겠죠. 정직하게 살았던 게 정말 다행이에요. 힘들었지만 옳았어요. 점심시간에 박성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플로브 먹고 싶어. 또? 어제도 먹었잖아. 그래도 먹고 싶어. 알았어. 내가 만들어줄게. 웃음이 나왔어요. 박성진 씨는 여전히 플로브를 잘 못 만들거든요. 양념 비율이 항상 이상해요. 그래도 맛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은 다 맛있는 법이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공항 세관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던 그 남자. 화를 내지 않고 뇌물을 주려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규정을 따랐던 사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만약 그날 다른 사람이 왔다면? 만약 박성진 씨가 저한테 명함을 주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명함을 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 한 선택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작은 지사를 만들까 하는 계획이었죠. 부사장님, 타슈켄트에 지사를 내면 어떨까요? 부사장님 고향이기도 하고.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고향에 지사를 낸다니. 24살 때 저한테 말해준다면 믿지 않을 거예요. 한국 회사의 부사장이 되어서 고향에 지사를 연다니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해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음성 시내가 보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디가 어딘지, 버스는 어떻게 타는지, 음식은 어디서 사 먹는지. 다 낯설었죠. 지금은 달라요.
이 거리의 모든 가게를 알고 지름길도 알고 맛있는 식당도 압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외국인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여기 김치찌개 맛있어요. 저기 빵집 단팥빵 꼭 드세요. 이 길로 가면 지하철역 가까워요.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땅에 속해 있다는 증거니까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요. 수진이 엄마 맞죠? 돌아보니 수진이 같은 반 친구 엄마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우리 애랑 친하던데요. 집에서 맨날 얘기해요. 그래요? 저희 수진이도 친구 얘기 많이 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놀게 할까요? 좋아요. 수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요. 한국 엄마들과 똑같이 육아 이야기하고 학교 이야기하고 동네 이야기해요. 누가 봐도 저는 그냥 평범한 한국 엄마예요. 외모는 조금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죠. 집에 도착하니 박성진 씨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왔어?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고마워요, 자기.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식탁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구해줬어요. 절망 속에 있던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한국으로 데려와서 일자리를 주고 사랑을 주고 가정을 만들어 준 사람. 제가 무슨 복으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요? 자기야. 응. 사랑해요. 박성진 씨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갑자기 왜? 뭔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나도 사랑해, 나르 기자. 이 순간이 좋아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저녁 먹고 가족과 함께 있고 평범한 대화 나누는 것.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저녁을 먹고 수진이가 숙제를 했어요. 옆에 앉아서 도와줬죠.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봐. 아, 알겠어요. 딸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겪었던 고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학비 걱정 안 하고 굶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자랄 거예요. 그게 제가 한국에 온 이유 중 하나예요. 제 아이한테는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냈죠. 수진이가 잠들고 박성진 씨와 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자기야, 나 다음 달에 타슈켄트 출장 가야 해. 진짜? 오랜만이네. 응. 지사 설립건 때문에. 가족들 만나겠네. 응, 그것도 기대돼. 부모님께 안부 전해줘. 그럴게. 고향에 간다는 게 설레면서도 복잡해요.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더 편해요. 이제는 한국이 제 집이 됐으니까요. 우즈베키스탄은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밤에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음성 시내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이에요. 그중 하나가 저희 집이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이 공기, 이 바람, 이 하늘. 이 모든 게 제 것이에요. 제가 한국 땅을 밟고 있고 한국 공기를 마시고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타슈켄트 빈민가 집 사진, 세관 직원증 사진, 해고 통지서 사진,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사진, 그리고 지금 사진들, 결혼식 사진, 수진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회사 단체 사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사진 속 제 얼굴도 달라졌죠. 처음엔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밝고 행복해 보여요. 이게 다 한국 덕분이에요.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줬기 때문이죠. 방으로 들어가니 박성진 씨가 자고 있었어요. 옆에 누워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네요. 머리에 흰머리도 보여요. 세월이 흐른 거죠. 하지만 여전히 멋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감사해요. 수진이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딸아이가 곤히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죠. 잘 자,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수진이한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요. 편견 없는 세상. 정직이 인정받는 세상. 노력이 보상받는 세상.
한국이 그런 곳이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배우고 자랄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요? 회사 가서 일하고 동료들 만나고 점심 먹고 퇴근해서 가족과 저녁 먹고 평범한 하루겠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요. 눈을 감으니 졸음이 왔습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정직하게 살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수진이가 물어보면 말해줄 거예요. 엄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 아무것도 없이 왔지. 하지만 한국이 엄마를 받아줬어. 정직하게 살았더니 한국이 엄마를 인정해줬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너도 정직하게 살아. 그럼 행복해질 거야. 미래가 기대돼요. 수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 가족이 어떤 추억을 더 만들지. 모든 게 기대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한국에서라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예요. 정직하게, 열심히, 사랑하며 살면 되니까요. 이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증거예요. 타슈켄트 빈민가에서 온 나르 기자. 월급 40달러 받던 세관 직원. 뇌물 거절해서 해고당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 회사 부사장이에요. 행복한 아내이고 자랑스러운 엄마예요.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에요. 정직함을 지켰더니 한국이 저를 알아봐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한국에서 증명했으니까요. 이 나라는 기회의 땅이에요. 노력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한테는요.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 사랑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줘서 감사합니다. 제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미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한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니까요.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 한국.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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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